여러분, 목걸이는, 반지는 정말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어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또 성취운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목걸이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착용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 물건, 그 물질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네, 그 물건, 그 물질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용하시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는 물건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목걸이로 여러분의 성취운, 번영운을 살리는 수단, 네, 그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자동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네, 무엇이든 그 올바른 사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운을 살려주는 목걸이도 반지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목걸이가 어떠한 것이든 그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이를 제대로 착용을 하신다면 이는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어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줄 것이지만, 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신다면 이는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는, 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선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목걸이 착용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걸이 착용법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걸이는 절대 숨골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사진만으로도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사진에서는 목걸이의 펜던트가 숨골 위에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어느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의 펜던트가 숨골에서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의 인체 구성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목은 폐의 영역이며 앞목은 비장과 위장의 영역이며 쇄골 아래에서 우측 아래 늑골까지는 간의 영역이며 좌측 쇄골부터 좌측 늑골까지는 심장의 영역이며 양 젖가슴과 가슴의 중앙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단증혈로 심장의 요혈 중에 하나이다 라는 식의 기흐름의 분포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며 그 설명 역시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내용이라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듯 하네요. 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쇄골뼈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은 얼굴 아래 상체의 모든 기운이 집중이 되는 곳이며,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 기의 흐름이 모두 막히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숨골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사진은 정확히 펜던트가 숨골 위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니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또 발산되지 못하게 되니 그 사람의 모든 운이 막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절대 살아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당장 그 목걸이 줄이시던가 늘리시던가 하세요. 여러분, 절대 목걸이의 펜던트가 숨골 위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을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펜던트가 숨골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기의 흐름이 막힘이 없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이 집중된 기가 발산이 되면서 이것이 목걸이의 펜던트로 옮겨져서 운을 살리게 되고 또 번영을 하게 된다라는 목걸이의 올바른 착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펜던트에는 반드시 소망을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내 의식을 제대로 담아야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을 보셨을 것이며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중 기억되시는 것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입고 계시는 옷, 앉아 계시는 소파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지고 계실 것이며 또 보실 것이며 사용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의 의미를 만들어 두지 않았기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소중함과 의미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억인자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여 목걸이에 새겨진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은 이것을 하실 때마다 또 이것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무의식에 스스로 새겨지는 것이며 이 무의식이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뇌의 10%도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90%가 바로 무의식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의 10%의 뇌 활동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뇌의 90%가 사용이 되게 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인간은 이를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로 무의식의 활동을 깨우려는 단어인 것입니다. 네, 만약 무의식의 활동을 깨울 수 있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의 가장 큰 기억인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과 소원을 적은 작은 목걸이의 펜던트인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무의식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소품을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고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펜던트와 그 소망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전진만 했다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 가지의 진정한 꿈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도구, 네, 그것이 바로 소망과 소원이 새겨진 목걸이의 펜던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펜던트는 각각의 모양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 재물이 모이기를 기원하는 부엉이의 펜던트를 하고 그 소망을 내 자식의 행복이라고 적어놓게 되면 이는 오히려 여러분의 무의식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그 펜던트의 모양과 그 소망, 그 의미가 모두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무의식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도 있습니다. 손가락 전체 반지를 다 하게 되면 건강운도 좋아질 것이고 재물운도 좋아질 것이고 자식운도 좋아질 것이고 모든 운들이 다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실 바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과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죠. 네,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 이 펜던트 역시 그 의미와 소망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그 펜던트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거든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의미별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를 참조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목걸이로 운을 얻을 수 있는, 기운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착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